근데 어머님이 이 잘생긴 미남들만 보면은 약해. 예. 여자는 여자야. 늙어도 90이 내일 모레인데도 여자야. 그러면 어머님 딴 걸 다 떠나서 지광 씨 한번 해주세요. 지강 씨. 역시 배우통. 저도 그럼 한마디. 좋아. 누나. 야. 가슴이 떨려요. 지광아, 계좌 좀 알려드려. 오늘 한 3천 들어간다. 진짜로. 아니 오늘 모신 이 두 분이 트롯계에서 많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받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분들이 원래 노래로 이제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요? 깜짝 놀랐어 나도. 처음 알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무용도 하고 막 전공을 해서 전공한 건 아니지만 재즈 댄스, 한국 무용 다 이렇게 배우면서 서울에 이제 무작정 상경. 네, 상경을 했어요. 올라와가지고 공연을 동대문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월수금 공연하면 화목토는 그 일렉트로닉 밴드 여자 그룹이 알죠.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사전 행사 때 아마 보셨을 맞아. 거예요. 저희가 가서 분위기 띄우면 이제 가수들 나오셔가지고 방송 녹화하고 생음악에다가 생음악 너무 웃기다. 라이브. 연차 나온다, 연차 나와. 그럼 생음악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나이가 58 정도 된 건데 생음악. 생음악은 나도 그쵸? 58. 아니야. 우리도 생음악이라고 안 그러는데. 저도 데뷔 때 이후에 처음 들어봐요. 김철용이 지난번에 생음악이라고 한 번 얘기했는데. 나도야 간다 생음악으로 57년이네 57년. 아니 라이브 MR에다가 라이브 연주에다가 노래를 하니까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공연을 하면서 몇 년 동안 너무 행복했죠. 왜냐면 아르바이트생들 그때 돈으로 뭐 몇천 원씩 받을 때 그렇지, 저는 한 번 시간당. 가면 뭐 10만 원, 20만 원씩 오 마이 갓. 받으니까 출연료가 개런티가 그래서 우리 멤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생들 또 이렇게 돈 주고 경제적으로는 괜찮았네. 네, 행사가 막 30개씩 있고 이래가지고 그 너무 바쁠 때는 오토바이 타고 막 가기도 하고 하나 하고 또 다른 데 하러 가려고 잘 풀리고 있는데? 네, 그거 너무 좋았었는데 뭐 남의 노래면 어때 무슨 막 뭐 제가 뭐 누구 이프시케 돌수 됐다가 뭐 이효리도 됐다가 뭐 제가 될 수 있는 가수가 다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노래하면서 돈도 벌었는데 20대 후반이 되면서 뭔가 공허하면서 뭔가 이제 좀 연습생들이 이제 그때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우연한 사석에서 만나면 저는 그냥 되게 음악을 돈으로 하는 애 같고 그 친구는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예술을. 제가 밥은 사주는데 그 친구는 예술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자존감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게 없고 그냥 누구 따라하는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면 처음은 락 곡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트로트를 한국 불로 다 하려고 해요. 업체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해요. 그걸 보시더니 어떤 작곡가 오빠분이 같이 트로트를 해보기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약간 타협 아닌 타협을 해서 트로트를 시작해서 데뷔를 했어요. 2010년도에 되게 늦게 30대 그것도 중후반에 중반 넘어서 했는데 막상 가수가 되니까 이런 제가 갔던 사전 행사 저는 개런티를 받고 갔었거든요. 근데 가수가 되니까 무개런티인 거예요. 신인들은 이제 홍보를 하러 가야 돼요. 자기 노래를. 오히려 그냥 무대 쓰는 네. 것만으로도 땡주다. 홍보, 방송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좋았어요. 내 노래하고 막 이제 나 가수야. 나 막 좋았는데 이게 약간 10년 가까이 또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막 이게 맞나? 경제적으로도 초라해지고 약간 내가 내 노래로는 인정을 못 받는 가수인가? 자존감도 좀 또 오히려 이상하게 또 낮아지고 아니 10년간 버틴 것도 대단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돈도 못 벌면서. 무명이 길어질수록 가수를 포기하고 싶었던 들었을 것 순간들. 아니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뭐. 맞아요. 10년은 못 그럼. 버텨. 예. 왜냐면 자꾸 제 탓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뭐 남 탓을 안 하고. 예. 내가 뭔가 모자라니까 안 되는 게 아닐까? 자존감이 떨어지지. 예.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오디션이라는 오디션을 다 나갔어요. 어떻게든 간에 뭐 저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유지강 씨는 이제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예.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 연기를 배우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축구부에서 이제 스카웃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6학년 때까지는 집안 형편이 괜찮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좀 안 되시는 바람에
그때는 뭐 축구가 좀 뭐 야 돈 못 번다, 뭐 잘 되겠냐, 다친다, 뭐 이런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중학교 3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 연기자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아니 얼마나 잘했는지 중3 때. 글쎄 말이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연기를 배워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배워서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었는데 기획사 대표님이 갑자기 지병이 있으셨는지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래서 뭐지? 이게 뭔가 약간 붕 뜬 그런 운동도 상황이었는데. 그만두게 됐는데. 예. 아니 막상 이 데뷔하기 전까지 삼재처럼 이제 불운이 이제 찾아왔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데뷔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무산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음반 기획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효리 선배님이 굉장히 잘 될 때였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엄청 잘 이뻐해 주시고 밀어 주셨는데 기초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힘을 써 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과부하 걸리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군대를 빨리 갔다 오겠다고 해서 이제 군대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상황이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아이고. 그래서 일을 못하는 상황. 어머니도 뭐 별거 다 하셨어요. 정말 뭐 구진을 다 하셨고 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하셨고. 근데 이제 보통 군대 휴가 나오면은 뭐 충성 이제 저 나왔습니다 이러면 막 부모님 막 반겨주시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지. 100일 휴가 딱 나왔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군대 갔다 왔는데 이게 정말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표님께서 그 술 담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또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 그 사장 예. 사장님. 참 저는 아유 세상에. 참 기구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제가 혼자 막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트로트까지 7번의 오디션을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 힘든 시절에 진짜 네. 돈도 없었을 텐데 예.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게. 그냥 저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예.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다 뭐 그래도 다 했었는데 그 하루 나가서 그만둔 일이 라면집을 갔었어요. 라면집. 왜냐면 라면을 좋아하니까. 근데 주방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셰프님들이 다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들어갔는데 찜질방 이상인 거예요. 거의 고온. 이거는 정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나왔던 기억도 있고. 예. 야. 뭐 일단은 전역한 후에는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커피숍. 뭐 서빙. PC방 그리고 맥주집에서 일했었고요. 독서실에도 일했었고 독서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독서실에는 이제 카운터예요. 카운터에서 이제 뭐 책 출석 반납하고, 해주고 저는 뭐 해주고. 책 읽고 하는데 안 맞더라고요, 책 읽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도 안 맞아. 오래 못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오래 일했던 곳이 그 횟집이었는데 약간 고급 횟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우다 보면은 가끔 또 횡재할 때가 있어요. 뭐 랍스타 같은 거 다리 하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맛있겠다. 그러면은 스타가. 치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왜 남기지? 그러면서 이제 아니 나 그거 무슨 마음이냐. 저도 예전에 괜찮아요. 고깃집에서 떡심을 옆에 남기고 간 거야. 나 떡심 되게 좋아하는데 이 비싼 걸 왜 남기지? 그러고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게 맞아. 전복 같은 것도 남기고. 그러면은 야 이런 걸 어떻게 남기지? 좋은 데서 일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버텼죠. 아, 예. 도움이 있었네요. 근데 좋은 데서 일했는데 쓱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이제 알바할 때 저희는 약간 좀 뒤쪽으로 많이 썼거든요. 야, 못 나가게 하죠, 홀에. 우리는 홀에 못 뒤에 가서 나가게. 일단은 전복 닦아. 전문 용어로 아라이. 우린 접시를 많이 닦고. 예전에는 얼굴 보고 그 서빙 많이 뽑았어요. 근데 형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렇게 서빙하다 보면은 아유 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툭 찔러줘요. 그러면 또 하는 거야. 한 돈 몇만 원 주시면 또 아유 그것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약간 고급 이제 바 이런 술집에서 웨이터로 다 얼굴 다 나오네. 얼굴이 근데 되니까. 그때 10년 전 얘기인데 몸도 되잖아. 그때 당시에 비주얼이. 월급이 11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줬는데 제가 팁을 200을 받은 거예요.
그거 왜 주는지 알아요? 그렇게 잘생겼는데 열심히 일해서 주는 거야. 아 맞아요. 남자답고 또 그런 이 얼굴로 왜 여기서 이래? 이런 마음으로 진짜 잘 되라고. 그래서 막 제가 왜 무슨 사연 때문에? 잘 되라고 주는 거야. 그냥 충분히 쉽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야 대현이는 참 눈이 넓다. 그런 생각 못 해봤어. 왜냐면 저는 못 받아봤거든요. 자꾸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가 있어고 정심한 들어가 있는데 또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머리가 보이면 안 돼. 통합 닦아 이 이거. 그래도 넌 쓱쓱 보잖아. 난 잠깐 우리 아빠가 이러 뭐 하려고 이러나?